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그냥 매일 평범하고 변함없는 날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506호의 그녀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날은 매미 소리가 멈추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방학 때문인지 낮에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려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 다니고 있었죠. 나도 긴 휴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아파트 앞에서 트럭을 세웠습니다. 이 근처는 신흥주택가라 새 아파트들이 매년 들어서고 있어요. 택배 일을 하는 저로서는 개인주택보다 아파트가 한 번에 여러 짐을 배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40이 넘어서인지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면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체력에 자신 있었는데 말이죠. 일을 하다 차에서 내려 짐을 확인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매치가 됩니다. 강아지 용품을 대량으로 사는 노부부, 캠핑용품을 자주 주문하는 305호, 그리고 최근에 이사온 항상 집에 있는 미인 506호.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인터폰을 누르면 항상 집에 있어요. 커다란 통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아몬드 모양의 예쁜 눈동자가 인상적이에요. 헐렁한 맨투맨의 긴 검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 평소 스타일이죠. 감정이 표정에 잘 드러나는 타입 같아요. 원하던 물건이 도착하면 기쁜 듯이 싱글벙글하고 세제 같은 무거운 짐이면 곤란한 표정으로 택배를 받고는 해요. 그런 모습들이 인상 깊어 저는 그녀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대형 가구를 배달하게 됐어요. 여자 혼자 운반하기엔 무거워 보여서 집 안까지 들여다 드리겠다고 했죠. 그녀는 고마워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침대 소파를 혼자 조립하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립을 도와드렸어요. 그 후로 그녀와는 금세 친해져서 배달할 때마다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그녀가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 걱정되어 다시 한번 눌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죠. 오후에 다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집 안에서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택배 왔습니다. 계신가요? 라고 외쳤죠. 또 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작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뭔가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의 소리는 들리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 그녀가 이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괜찮으세요? 문 좀 열어볼게요. 라고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현관이 보였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물으니 희미한 대답이 들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풍겼어요. 소파 위에 타월을 덮은 채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택배 기사님, 이라고 놀란 듯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짐 배달하러 왔다가 응답이 없어서 걱정되었다고 했죠. 그녀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얼굴이 붉어 보이고 열이 꽤 높아 보였습니다. 울긋불긋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열이 안 내려가고 집에 약도 없다고 해서 저는 근처 약국에 가서 포카리와 해열제, 레토르트 죽을 사다 드렸어요. 그녀는 고마워하며 약과 포카리를 마시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자는 그녀를 보니 긴 속눈썹이 인상적이었어요. 열 때문에 붉어진 얼굴이지만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가 아기 같았죠. 엷은 입술도 평소보다 붉어 보였고요. 순간 뺨에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건 참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소파 밑에 떨어진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핑크색의 그것은 실리콘 재질 같았고 손잡이 부분에 버튼이 달려 있었죠.
순간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른바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무심코 코를 대보니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향기가 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으려다 보니 연분홍색의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소파 밑에는 그런 장난감들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가 저런 걸 가지고 있다니. 한참을 두근거리던 저는 다음날 또 택배를 갔어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짐을 받으며 어제는 죄송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으시다면 약값도 드리고 싶고 오늘 일 끝나고 들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그날 저녁 8시에 그녀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엔 짐을 배달하러 온 게 아니라 그녀를 만나러 온 거였죠. 평소보다 화장을 한 듯 더 예뻐 보이는 그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방에 들어서자 무심코 소파 밑을 봤어요. 하지만 깨끗이 치워져 있었죠. 미안해요. 어제 이상한 걸 보여드려서. 어제 저잠도 잘 못 잤어요. 보셨죠? 라며 그녀는 머쓱하게 웃으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제 본 그 핑크색 물건을 꺼내 제 눈앞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방에는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고 그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모든 짐을 배달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녀의 집으로 가 1시간 정도 머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